난삽한 시대의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정치 평론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중심 컴플렉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1차로 남북 분단 구조를 꼽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한국 정치를 분석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고리는 역시 남북 분단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뽑을까요? 주변 국가들과의 엇갈린 동맹관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한편이고 우리는 미일과 삼각 동맹 관계를 맺어왔는데 지금 이 구도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나라에 많은 혼란이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산업화가 어떨까 싶습니다. 전통적 농업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선진 산업 강국으로 변해가는 과정, 산업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을 전 세계에 내다파는 과정에서의 수출입 무역 강국이 되어가는 과정,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의 중심 과제였다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치와 정당 정상화, 민주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라를 정상적 선진국가로 만들어가는데 그 정치 시스템이 민주적이고 과학적,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요구였지요. 이 점에서 지금도 한국 정치는 북한의 방해 공작과 더불어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수준입니다. 정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산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있는데 정치가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평이 국민들 속에 자자한 편 아닙니까? 다섯 번째는 국민들의 교양 수준, 지적 수준, 선진 국민들답게 시민의식이 아직도 한참 멀었다 하는 문제입니다. 선진국들이라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과연 이런 조잡한 수준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만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피식민지 백성들에게서나 나타나는 저급한 사회 질서가 여전히 곳곳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산업화의 규결로 높은 사회적 생산력이 만들어졌는데 이에 합당한 사회 구석구석의 정교한 재구성, 교육이나 도시나 주거혁명이나 빈부격차 해소나 노인복지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노인복지나 의료복지나 이런 문제는 한국이 참으로 잘 되어 있다 정평이 나지 않았습니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분야가 드디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부정적으로 얘기될 때가 많은데 자세히 보면 그런 와중에서도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케이스처럼 좋은 결실이 맺어지는 분야도 적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상 6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정리해보면 한국 사회는 산업화 민주화를 잘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구석구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잘 설득하여 함께 세계 선진국 대회에 합류하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많은 것을 인큐베이터 시켜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분단 이후 75년여가 넘어가자 남북한 국력 차이는 무려 40여 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을 잘 설득하여 개혁 개방 체제로 나오게 하는 것이 북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출구 전략이 만들어지는 것, 즉 소프트 랜딩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 편에 서서 대납 적화 통일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남한 정치를 드러나는 데서부터 모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은 친북적이고 심지어 종북적인 형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북한에게 줄 것은 주더라도 해야 할 말은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남한 사회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일과의 안보 동맹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통해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든든한 기둥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동북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되는 것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중국은 등소평 노선으로 회귀해야 하고, 북한은 베트남처럼 개혁개방 체제로 나와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를 상당히 해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도 잘 살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의 산업화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후발 공업국가로 출발했던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이야 쉽게 얘기하지만 앞선 선배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물건들을 수출할 때 그 고생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뙤약볕 사막에서 냉동고 같은 추위에서 한국인들은 일을 했습니다. 한계 기업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고, 한번 부도가 났다 하면 근로자들은 모두 실직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대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장에서 쫓겨나온 우리 아빠, 엄마들이 모두 감자탕집 차리고 순댓국밥집을 차려서 오늘날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최상위 국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그 출구 전략으로 끊임없이 신산업을 일으키고 유효 수요를 계속 만드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육 에너지가 투입되었는데 선진 시민 의식은 아직도 형성 안 됐다 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민주 시민 의식 혁명은 4.19와 5.18을 겪고서도 아직도 미몽 속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민주혁명이 체화되었다면 정권에 의한 온갖 공작과 조작, 이런 것이 마땅히 전 분야에서 거부되고, 공정의 훼손이 벌어지면 벌떼같이들 들고 일어나고 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내 이기적인 이해에 따라 불의와 불공정도 눈 감는 세태가 더 확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전체가 민주의식이 강하면 감히 이상한 짓이나 공작 등이 발붙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중파를 비롯한 방송, 언론들의 공공성이 이대로 좋은지 정말 개혁이 시급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빈부격차 해소 문제, 합리적인 노동권 확장 문제, 국토 균형 발전 문제 등이 제대로 돼야 저출산 문제도 서서히 해소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많은 문제가 숨어 있지만 최악은 아니고 상당한 국력 신장이 된 것만큼도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어느 역사나 사회가 한 번에 갑자기 좋아지는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역사는 서서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로 진입합니다. 문제가 많으면 고치면 될 것입니다. 나라에 합리적, 과학적 의견을 내는 인재들이 많으면 그것들이 야금야금 반영돼서 선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 인재들을 키우고
그 인재들의 소리가 잘 반영되는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지만 온 국민이 다시 힘을 합치고 정신이 깨어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 강국으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